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에 이름을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관련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인 그리고 부인 장모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고요. 네. 특검 추천 과정과 방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2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그 4명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서 2명을 다시 줄여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특검법입니다. 아, 법무부에서 2명, 법원에서 2명, 이 4명 중에서 여야 협의로 2명을 줄이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 수사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검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특검이 되어 왔던 사건들을 보면요, 네. 크게 2가지 궤입니다. 하나는 검찰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대통령 같은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들을 해왔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자신 또는 검찰의 어떤 가족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또 특검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왔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이 2가지 경우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즉 대통령으로서 이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자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검찰로서는 식구와 관련된 사건이 네.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좀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윤 당선인이 검찰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지금까지 윤 당선인 측에서는 관련 의혹들 검찰 수사에서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배우자이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소환을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11명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된 겁니까? 예, 일단은 뭐 발의 자체는 11명이 했지만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흠집내기다. 일각에서는 또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죄들은 수사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주체를 특검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이고 이미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수사하겠다라는 네. 것이 대선 불복이 되긴 어렵죠. 그 전부터 계속 수사해 왔던 사건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특검도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그 대장동 특검부터 처리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대장동 특검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네. 다만 근데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했었죠. 특검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느냐에 대한 그 방식의 문제. 네. 야당의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별도 특검으로 가자. 특검법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하자 이렇게 부딪혔었고, 예. 수사 범위도 주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에 초점을 맞췄던 게 국민의힘의 특검법이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상설특검 요구안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워낙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쪽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을 중심에 놓고 양쪽 다 그럼 특검법을 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협의와 합의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주민 의원님, 이 네. 상설특검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거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도 네. 발동 권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수사 지휘권이나 뭐 검찰 인사 예사권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차기 정부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공정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직권으로 상설특검 도입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회에서 지금 양 당이 다 특검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가 됐고요. 예.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홍근 신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검수한 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검찰 수사권이 있는데 이걸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자. 여기에 이제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당내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네. 오로지 합리적인 검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일상적 통상적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 의견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는 것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 쪽에 향하는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프레임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검찰 개혁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고 해서 정치적인 역풍이 불 것인가, 이 부분은 달라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가로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차기 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전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런 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나가면서 좀 속도나 방향 같은 거는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와 인수위 사이에 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수사지휘권이 총 4번 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 한 번은 헌법적 원칙에 맞게 수사해라라는 지휘권 행사였고요. 나머지 3번은 검찰의 측근이라든지 검찰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건에 손을 떼라는 것이었어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용되었던 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죠. 네. 검찰이 자기가 또는 자기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안 하고 있을 때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폐지다, 뭐 이렇게 무조건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검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인사와 예산 그 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와 예산 독립 문제도 사실 20대 국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그때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지 그럼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검찰 네. 개혁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이 좀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이거 못하게 하자. 그리고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이 생명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예, 맞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권력이 점점 돼가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뭐 저희가 군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잡아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섭외되는 대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